친구는 자,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자,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서 자, 적어줘 볼까요? 자, 일종의 자, 충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충돌 상태. 자, 근데 이 충돌은 육체적인 충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충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충돌이 될 수 있는 게 자, 요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 소설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물론 자, 소설이 갈등 없는 소설도 이제 종종 가다 보면 배우기도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소설의 이제 흥미 요소 중에 하나이고 자, 사건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5가지 구성 요소도 일반적으로 갈등의 고조와 해소 과정으로 이루어지니까 자, 갈등이라고 하는 친구는 소설에서 꼭 다뤄야 되는 친구죠. 자,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보시면 자, 인물이 사건을 겪으며 갖게 되는 자, 여기 밑줄 대립적인 심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충돌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제 탐구하기 지문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자,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동백꽃 읽기 전에 소설에서 갈등은 어떻게 찾나요? 라고 하기 전에 자, 가장 먼저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건을 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사건이 뭐야? 등장인물 관 또는 이제 등장인물 혼자서 자, 감내하거나 견디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일이요. 자, 그걸 사건이라고 하잖아. 자, 한번 볼까요? 자,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 오른손입니다. 자,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건을 파악하려면 일단 인물은 잡아야지. 자, 나의 동그라미 쳐 볼까요? 자, 내 턱 밑으로 불쑥 내민대요. 자,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감자를 나한테 쑥 내미는 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러면서도 나한테 뭐라 그래? 너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막 약 올리듯이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나 감자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자, 어깨 너머로 자,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장면은 나와 점순이 간의 자, 갈등을 말하는 장면인데 자, 이 점순이가 나한테 자, 너희 집엔 이거 없지라고 하면서 자, 너나 먹어라라고 하면 이제 너희 집에 이거 없지라고 하면서 감자를 쑥 내밀어요. 자, 이게 사실은 감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관심 표현이거든. 자, 굵은 감자 3개에다가 자, 점순이의 관심이라고 한번 적어줘 볼까요? 자, 관심 애정 표현으로 줬는데 자, 이 나는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순이 보고 야, 나 안 먹는다. 니나 먹으라 하고 이제 어깨 너머로 감자를 휙 하고 던져버린 거지. 자, 그러면 애써 이제 애둘러 관심을 표현했는데 자, 이 관심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때부터 점순이의 괴롭힘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자, 이건 또 뭐야 싶어서 자,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대. 자, 우리가 이 동네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까무잡잡한 점순이 동그라미 자, 이 친구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자, 내가 관심을 줬는데 거절당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겠죠. 자,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고요. 자,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본 건 지금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 감자의 거절이지. 자, 감자의 거절 사건인데 자, 이때 이후로 점순이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해. 자, 뭐 이 뒤에 갈등이 더 있긴 하지만 자, 요런 유형의 갈등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자, 어떤 특정 인물과 자, 특정 인물 간의 자, 외적인 갈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몸싸움을 해도 되고 자, 감정 싸움이 돼도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은 바깥 외자를 써서 외적 갈등이라고 한다고. 자, 요렇게 우리가 가볍게 갈등 관계를 하나 보고요. 자, 우리 뒤로 가겠습니다. 자, 100쪽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친구를 미리 다루기는 했는데 자, 가장 먼저 배우셔야 되는 친구는 자,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내적 갈등할 때 이 내라고 하는 말은 자, 안이라고 하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안쪽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누구를 말하냐? 자, 어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 웬만하면은 자, 뭐 중심 인물이 되겠죠. 자, 어떤 중심 인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 어떤 특정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우리 갈등의 정립, 이 내적 갈등의 개념을 조금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 내적 갈등이 뭐야라고 물으면 A 할까 B 할까라고 보통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내적 갈등이 될 수 있어. 자, 별도로 좀 적어주시면, 자, A 또는 B. 자, 이거 할까 저거 할까라고 하는 마음속 갈등도 내적 갈등이라고 하지만, 자, 이건 시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자, 심리. 자, 요런 것들도 일종의 내적 갈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에 뭘 선택할 건지를 확실하게 정했어. 그 내적 갈등의 해소인 거고. 자, 그다음 부정적 심리가 긍정으로 바뀌어요. 요것도 내적 갈등의 해소다라고 본다고. 자, 그러면 내적 갈등의 예시를 보여주는 자, 우리 김만중의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을 봅시다. 자, 요 소설은 제가 배경 설명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꿈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환몽 구조의 소설이고요. 자, 주인공이 원래 신선계 사람인데 신선계에서 수행을 하는 승려인데 이제 얘가 자기 스승의 심부름을 갔다가 거길 또 이제 용궁으로 갔다 나오는 길에 선녀들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데 자, 스님은 걔네들이랑 놀면 안 되잖아, 그치? 몰래 놀았어. 그걸 걸렸단 말이야, 스승한테. 그래서 벌로 자, 꿈속 세계인 현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환생을 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근데 마지막에 아, 이런 큰 성공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승려로 돌아온단 말이야, 꿈에서 깨서. 자,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라고 하는 말은 자, 9명의 중심 인물들, 자, 팔선녀와 자, 주인공인 승려를 말하고요. 자, 우는 구름이라고 하는 소리라고 해서 자, 이런 인연이, 이런 성공들이 구름과 같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일종의 인생무상. 자,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 소설입니다. 자, 요걸 먼저 들으신 다음에 자,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자고. 자, 봅시다. 구운몽의 성진이, 자, 성진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요 성진이 아까 내가 말했었던 자, 그 승려입니다. 승려. 자,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해서 마음에 생각하되 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 자라서는 요와 순나라 같은 임금을 섬겨서 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걸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자,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자,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성진은 그냥 자기 수양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자, 이 자기 수양과 자, 뭐 간의 갈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자, 대장부로서 입신양명하는 것. 자, 요 당시의 남자들은 자기 이름을 널리 자, 이제 세상에 떨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큰 이제 목표였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스님의 목표랑은 충돌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 수양과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자, 일종의 내적 갈등이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내적 갈등 끝에 본인이 선택한 건 그냥 팔선녀랑 놀아버리는 거라고. 그 벌로 꿈속 세계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우리 내적 갈등을 넘어가서 자, 아까 우리 잠깐 외적 갈등의 유형을 봤는데 자, 사실 외적 갈등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할까? 자, 우리 외적 갈등은 조금 빠르게 갈 거예요. 자, 이 외적 갈등은 어떤 한 인물이 있어. 근데 그 인물의 바깥쪽, 아까 우리 내적 갈등은 어때? 자, 들으세요. 자, 여기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외적 갈등은 어떤 한 인물의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요소를 전부 다 외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올라앉았어요. 자,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갈등의 유형이 자,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먼저 조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지금 100쪽 하고 있습니다. 100쪽. 자, 외적 갈등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 아까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봤듯이 자, 어떤 인물과 자, 어떤 또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을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외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유형은 자, 항상 중심은 인물로 가요. 자, 근데 이 인물과 자, 사람이 맞붙는 게 아니고 자, 시대 현실 또는
자, 사회와 갈등을 이룰 수도 있고요. 자, 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부모님이 정해준 이제 혼사 상대로만 결혼을 해야 된대. 근데 나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어. 자, 그런 경우에 인물과 자, 사회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유형은 자, 우리 이 인물과 자, 자연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자, 요런 유형의 소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재난영화 같은 거 있죠. 그죠? 자, 피할 수 없는 자연과, 자, 인간 사이가 이제 갈등을 한다는 게 얘네들이 싸운다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그걸 극복하는 인물의, 자, 이제 행동들이 나오는 게 세 번째 갈등 유형.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어떤 한 인물과, 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운명 간의 갈등을 다루는 요런 요소도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외적 갈등의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미리 우리 동백꽃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은 미리 살펴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은 자, 더 보지는 않고요. 자, 우리 바로 자, 101쪽으로 갑니다. 101쪽. 자, 101쪽에 홍길동전이 예시로 나오죠. 자, 어디서? 여기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에서 자, 우리가 머지않은 과거에 이제 홍길동전을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자,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신분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지. 자, 이거는 어떤 개인이 정한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그렇게 정한 거야. 자, 그래서 그 사회에 이제 눌러붙거나 이제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홍길동이 집 밖을 나가가지고 의적 활동도 하고 나라도 새로 세우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친구, 자,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자, 당연히 그 호부호연과 관련된 얘기 할 거야. 자,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자, 그래서 공은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출생이 천해. 자, 여기 밑줄 출생이 천해. 자, 그래서 길동이 늘 아버지니 형이라고 부르면 즉시 꾸짖어, 저기 밑줄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자, 천한 출생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부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자, 정리해서 적으면, 자, 이 홍길동전에서는 자,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자,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자, 갈등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자, 나머지는 크게 읽으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을 보시면 자,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나와요. 자, 요 교재에서는 아마 인물과 자연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재난영화로 설명을 미리 드렸던 거고. 자, 마지막 유형이네요. 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자, 인물의 갈등은 자, 어떤 유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냐면 자, 이 특정 인물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 자, 맞서려 한다라고 하는 관계가 갈등인데, 자,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끝까지 이제 맞서려고 하는 저항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자, 끝끝내는, 자, 이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달아서, 자,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 이제 요걸 이제 땡땡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무속신앙 중에도 요런 용어들이 많죠. 뭐, 너는 얼굴에 도화살이 꼈구나, 역마살이 꼈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도화살이 낀 여성들은 남자들이 잘 달라붙는다라고 그러고, 자, 반대로도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뭐, 역마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집순이 집돌이가 되지 못한다고. 맨날 나가서 놀아야 되는 애들 있지. 자, 그런 애들이 역마살이 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자기의 운명에 저항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 내 운명은 역마살이 껴서 계속 나가 놀아야 돼. 근데 나는 집돌이가 되고 싶어. 이게 저항이라고. 자, 볼까요? 자, 여기 보통 이제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은 자, 100이면 100, 이 역마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역마살의 그 역마가 맞습니다. 자, 떠돌이 삶이야. 자, 요 소설에서는 이 역마가 자, 떠돌이 삶을 사는 것이 자, 운명이 제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떠돌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주인공은 자, 뭘 원하겠냐? 자, 정착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정착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면 자, 이 운명의 저항이 성공한 거고, 자,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이 삶을 살게 된다면 자, 그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자, 볼까요? 자,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애. 자, 여기 개연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우리 인물 관계도는 조금 그려보자. 자, 여기서 개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자, 주인공, 이 작중 주인공인 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자, 상대방 여자야.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 건데, 자, 이어서 보세요. 자, 개연에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운명. 자, 이 사람이 가진 운명이 바로 역마라고 하는 운명이거든. 자, 여기서 우리 성기와 계연이 지금 요렇게만 써놨는데, 성기가 이제 장터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떠돌이 삶을 살아. 자,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이 계연이랑 여자랑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자, 원래 이 성기의 아버지 있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자, 이 윗대도 다 이제 떠돌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오는 결말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성기의 아버지 있죠? 자, 성기의 아버지가 또 이제 아내가 있겠지. 아내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떠돌이 삶을 살면서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성기의 실제 엄마 말고요. 자, 다른 여성을 만나서 낳은 딸이 계연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대가 아버지까지 나아가는데, 자, 결국 사실은 성기와 계연이 이모, 이제 조카 관계였다고. 자, 그러니까 이모와 조카는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성기가 자, 그 현실을 수용하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결말이 있냐면, 자, 밑에 이제 처음에는 엄마한테 나 계연이라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나 이 여자랑 살까봐 라고 하면서 정착을 소망을 했는데, 자, 그 가족 관계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자,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 자, 여기 밑줄. 자, 요거까지만 보셔도 돼요. 자, 이 엿판이라고 하는 게 그 장터나 이제 옛날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엿 파시는 분 있죠. 엿 파시는 분. 자, 엿판이 엿장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뭐 요즘이야 이제 뭐 어떤 시장에 딱 박혀가지고 엿만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 엿장수는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엿을 팔았다고. 자, 그러면 엿판을 하나 맞춰달라라고 하는 거는, 자, 본인이 엿장수가 되어서 다시 떠돌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성기라고 하는 사람은 운명에 맞서려 한다라고 하는 시도는 했지만, 자, 결국은 수용하게 되는 태도로 마무리가 된다고. 자,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물과 운명의 갈등에 자, 역마라고 하는 소설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해.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요 갈등 파트에서 다뤄드릴 내용은 요게 사실 다예요. 자, 요게 사실 다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까지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102쪽